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을 보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물건을 보니까 아파트로 공부상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황은 빌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주택을 검토할 때는 빌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거래량과 빌라의 시세를 파악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물건이고요. 인천 지역 하면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뭐 부평, 네. 주안, 그다음에 인천 뭐 서구 쪽 뭐 이런 네. 데 떠오르는데. 네,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 중에서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 단연 1등입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이고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 전년도 기준으로 75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빌라가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 위치한 경매 물건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빌라 검색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어떤 물건을 기준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빌라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거래량 안에 있는 가장 많이 팔리는 면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지역과 면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 시간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저도 미추홀구 주안동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장 거래량이 많아서 선택한 주택이 바로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앞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이고요. 그리고 저희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외관은 빌라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상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저 안쪽으로 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되게 넓은데요? 네, 지금 주차장이 제가 현장 먼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지상층에도 있고요. 지하에도 있는데, 아, 지하에 또 있어요? 예,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토지의 레벨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지하고, 엘리베이터도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아파트죠. 주차장은 정말 아파트 같은데요? 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 보이시죠? 번호. 예. 예, 11번, 12번 이렇게 번호가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정 주차예요. 지정 주차라서 내가 주차할 공간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번호별로, 호수별로 1대1 주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빌라에서는 이런 걸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주택은 사실은 이제 공부상은 아파트인데 그냥 현황은 빌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차 공간은 상당히 넓고요.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실게요. 지하 주차장은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하고요. 지금 이쪽이 토지의 레벨이 더 낮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가는 주차장 출입문이에요. 이쪽이 지하로 가는 출입문이니까 이쪽은 지상층, 이 밑에는 지하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상층만 해도 주차장이 되게 넓은데 지하도 이 정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 우편함이 이렇게 있죠. 우편함이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는데, 관리비 영수증이 네.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과 생겼는데요? 그러네요. 맞네. 네, 아파트처럼 되어 있네요.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관리실은 없는데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호실은 602호죠. 네, 602호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우편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어보면 우편물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를 보면, 잠깐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여기 8월 기준으로 173만 2천 원이 미납이 된 것 같아요. 미납 관리비도 네, 확인이 됐네요. 네, 이러면서. 지금 이 물건이 허그 대항력 호기 물건인데, 아마 임차인이 그 전까지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1차 정산을 했고 퇴거하고 나서부터 나온 게 170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꼭 확인하고 입찰가 산정하셔야 되고요. 네. 제 입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입지도 괜찮거든요, 여기가. 네.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1호선 주안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2호선인 시민공원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 2호선은 인천 2호선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언덕이 상당히 많은데, 이 주택에서 주안역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언덕은 거의 없어요. 뭐 조그만한 그 토지의 경사는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언덕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안역까지 가는 길에는 상업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합니다. 쾌적하고 또 상업지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인프라도 괜찮고요. 근처에 보건소도 있고 은행도 있고 상당히 편의시설이 인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 조건은 상당히 괜찮고 젊은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인프라가 손색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지하철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 지역 상권과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일단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좀 전에 올 때 네, 네. 용산에서 직통을 타고 왔거든요. 아, 용산에서요? 예, 네네. 한 45분 정도니까 주안역까지 오더라고요. 아, 그럼 서울의 용산까지도 예. 1시간 안쪽으로 도착이 아, 가능하네요. 그럼요. 예. 그 용산인 업무지구까지도 빠르게 네.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전면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지하 1층 보이시죠? 네. 네, 지하 1층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일단 6층 먼저 갔다가 네. 지하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계단이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쪽 계단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고 엘리베이터 왔네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구역 배치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1대1 주차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호별로 호수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02호는 11번이 자리예요. 네, 11번이 자리입니다. 6층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려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전면에 있는 게 602호입니다. 한 개 층당 총 3개 호실이 위치해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답답하지 않고 상당히 쾌적하고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복도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세대하고 지저분하지도 복도가 않고.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네, 넓습니다. 넓고 관리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라를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확실히 빌라보다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602호는 지금 이쪽인데 앞에 우편물이 붙어 있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가 살고 있던지 누군가가 거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캔들도 버려져 있는데 옆에 호실에서 버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602호 앞에 이렇게 우편물 스티커가 없는 것들은 조금 좀 신기한 의아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주택의 방향을 보면 지금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장점은 포베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건물이 좀 낮다 보니까 가리는 거는 없고요. 전망은 그렇게 시원하진 않지만 또 반대로 답답하진 않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에서 포베이는 상당히 드물잖아요. 아, 그쪽 포베이 없죠. 이거 아파트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을 임장을 와보시면 여기 창문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저희가 보는 호실은 602호이니까 이제 북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603호, 601호는 이제 동양, 서양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북향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인근에서 시세조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세조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하 1층 주차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1층처럼 넓어요. 진짜 넓습니다. 넓네요. 네, 넓고 1층과 거의 유사한 면적인 것 같습니다. 주차난은 해결이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무인 택배함 이렇게 있죠. 무인 택배함에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우리가 아까 오프닝했던 그 토지보다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 1층, 필로티가 1층, 그리고 2층부터 시작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걸 또 뭐 일반 빌라라고 보기에도 또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여기가 그 상업지역이라 이 네. 근처에 빌라 같은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아마 상업지역이라 그 용적률 때문에 전부 다 네. 아파트로 승인 내서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나 운영하거나 뭐 이런 복도도 넓고 이런 부분은 거의 아파트 같고 그렇죠. 생김새나 이거 빌라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하네요. 약간 이런 것들은 빌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네.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조사할 때는. 이제 경매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3975번입니다. 위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99-4번지 6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경 2집 1뷰 아파트이고요. 대지권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21평입니다. 근데 확장형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 보면 한 25평 정도의 느낌은 날 것 같아요. 그 감정가는 2억 1,9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반값 금액입니다. 반값 금액인 1억 7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 입찰기일은 2025년 9월 3일입니다. 금액이 반값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이번 회차에는 무조건 낙찰이 될 만한 주택으로 보이고요. 시세 조사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아마 전회차 근접하거나 조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1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 된 주택입니다. 내부 외부 상태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지금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 특별하게 권리상 하자는 없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을 볼 때 관리비를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는데요. 관리비 같은 부분은 그 임차인이 정산하고 난 시점 후로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허그와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허그에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후에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을 낙찰받고 사후 처리 과정은 저희 강의 커리큘럼에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근의 부동산에 가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으로. 네. 남자 분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뒤에 대경 이즈빌이라고 그 602호가 지금 경매로 나와서 현재 1억까지 떨어졌거든요. 3룸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대표님이 대략적인 거래 사례가 없더라도 저거를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금액 한번 좀 자문 좀 구하려고. 좀 빼면은 약간 기준가 1억 5천 정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 두 군데를 들렸다가 왔는데요. 두 군데 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한 군데는 시세 자체를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시세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그래도 이 근처에서 거래를 좀 해본 부동산 사장님 얘기로는 한 1억 5천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회차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전회차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잡고 거기서 내 마진만큼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라고 하면 보통 한 4천 정도는 빼고 입찰을 해야 이것저것 떼도 한 2천에서 3천 사이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입찰가는 한 1억 1천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1천 정도로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은 80% 정도가 가능하니까 아마 내 돈은 한 2,200, 2,3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는 1.1%니까 한 11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부 수리 비용도 한 200 정도 넉넉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 내부가 비어있을 확률도 있지만 또 반대로 단기 임대로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도비는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근데 내부에 아무도 없다면 명도비는 들어가진 않겠죠. 미납관리비도 175만 원 정도가 미납관리비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더해서 입찰가 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1억 1천 정도면 그래도 이것저것 다 떼도 2,500에서 3천 정도는 남을 만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오셔서 인근의 부동산 꼭 들려서 시세 확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상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빌라 정도에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조사하듯이 조사하면은 이런 물건들은 입찰가 잘못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빌라 같은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로 2억 정도의 광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광고만 보고 입찰가 산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는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요. 빌라가 사실은 현장 조사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부동산 많이 다니시고 현장 꼼꼼히 보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1억 5천보다는 더 받을 것 같아. 더 받지. 일반 빌라가 아니야. 사람들 실수요자들 집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